사무총장이 입국한 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이 정부 보고서를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삼중 수소 제외 핵종 정화 능력 문제가 없다. 그리고 희석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조치할 능력도 있고 방사능 측정과 감시는 제대로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제 4일 날 그로시 총장이 도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전달한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그때 나온 내용이 주가 될 겁니다. 그로시 총장이요. 저 공항에서 험한 영접을 받았잖아요. 네. 이제 경찰이 사실 경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154개국의 그 회원국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의 수장을 피켓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호텔에서 인터뷰를 국내 언론하고 하면서 이해한다.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2층 엘리베이터로 가려는데 그 앞에까지 쫓아와서 무슨 양키 고음도 아니고 무슨 고음하는 거는 참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 물을 가리키면서 이제 오염수라고 하지만 영어로 워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저 워터가 만약에 삼중수소에 그 녹아 있는 물인데 그 어떠냐 하니까 기꺼이 마실 수 있다. 후쿠시마 그러면 그 오염수도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물론이다.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또 부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 국내 유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한국민들은 북핵 문제를 more concerned, 좀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설명을 하겠죠. 후쿠시마에서도 5일 날 가서 현장에서 만나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야당, 민주당, 정의당 만나겠죠? 환경단체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고 생중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팩트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안전성 검증의 핵심은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가 꼽힙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2019년 5월부터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알프스가 거치고 난 오염수는 탱크에 저장이 되는데 그 탱크에서도 다시 한번 농도를 체크를 합니다. 탱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알프스가 고장 나더라도 해양 방출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네, 최진봉 교수님 보면요. 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 알프스, 정부는 정화 능력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핵종 같은 경우에 정부가 얘기하는 것의 기준은 일본 도쿄전력이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일본이 제시한 자료가 100% 공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본 건 눈으로 확인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조사 내용도 우리 언론은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필터 고장 때문에 20여 차례 고장이 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핵종이 다 걸러지지 않고 예를 들면 핵종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탄소 14도 걸러지지 않아요. 3중 그건 일본이 인정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핵종 같은 경우도 이번에 IAEA 조사 결과를 보면 9개 정도만 검토를 했어요. 실제 방사능이 오염된 물질에서 나온 핵종이 약 20에서 30개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물질에서는 검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한 번 걸러져서 안 걸러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2번, 3번, 재차, 3차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기계에 걸러지지 않은 걸 2중, 3중으로 한다고 해서 걸러질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서 유국희 지금 단장이 얘기하는 저런 말을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믿을 수 있겠냐 하는 문제예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염수를.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하고 검증한 내용들을 얘기한 걸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IAEA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내용 보면 다 도쿄전력이 준 보고서 내용, 어떤 자료
또는 무슨 데이터 이거 가지고 분석한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와서 검증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검증이 끝날 때까지 좀 늦추면 되잖아요. 이걸 굳이 이렇게 빨리 내보내야 되냐는 거예요. 몇 개월 더 늦게 간다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IAEA가 처음에 이 보고서 내기 전만 해도 3가지 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중에 왜 지금 방류하는 쪽으로 이걸 결정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우리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면서도 계획대로 지켜진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또 일본이 최종 방류 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찬반 입장 발표는 보류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여지를 남긴 듯한 이런 모습은 방류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그래서 방류보다 이게 당연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예. 예를 들어서 그 중간 과정에 30년 동안 과연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은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IAEA도 마찬가지고 분소를 설치해서 계속 감시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계획 자체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걸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국민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정부 차원에서. 네. 근데 자꾸 이제 이게 뭐 일본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는데 결국 뭘 해도 안 믿을 겁니다. 이게 기본 자체 프레임 자체는 이 오염수에 대해서 이미 야당에서는 규정을 했기 때문에 뭘 한들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IAEA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이 가서 다 검사를 하고 이 시료 자체를 걷어서 미국과 스위스 등 그다음에 우리나라 등등에서 다 검증해서 그 자체가 일본에서 검증한 거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이 처음에 이 채취할 때도 전체로 다 이 휘저어서 섞어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채취를 했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죠. 뭐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의 문제예요. 일본이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은. 그러니까 결국 IAEA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IAEA가 왜 그 일본을 편을 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IAEA에 돈을 내는 그 나라가 미국, 중국 등 다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문제는 이제 이런 일본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정확하게 과연 시행이 되는 것인지 고장이 났을 때 다시 한번 거쳐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체크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일본에서도 허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문제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시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로서는 전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혁준 변호사님 보면 우리 정부가 일본의 권고사항 4가지를 또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알프스 점검 주기를 단축해달라 뭐 이런 식의 4가지 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요청하는 그 권고사항, 뭐 알프스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5개 핵종을 추가해서 측정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영향 평가를 다시 한번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 피폭 선량을 평가하고 공개하라. 이 정도는 일본이 그 억셉트 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걸 다시 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으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러면 과연 뭐 그게 의미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실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 방사능 관련된 평가에 관련된 실효성을 의미해야 되는데 지금에 있어서 실효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변질이 되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게끔 되었느냐 그건데 일단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현지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그렇다면 현지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도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현재 이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제 키가 지금 쥐어진 거잖아요. 네. 최종 보고서도 받았고 또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을 하고 나서 이제 또 태평양 도서국까지 돌고 나면 대개 7월 중순쯤이면 그런 어떤 사전 절차, 설명이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8월 초, 적어도 8월 안에는 방류가 시작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 이전에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네.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국민과 조야의 이 우려 또 여러 가지 문제 뭐 보니까 우리 그 유국회 원안위원장이 말한 대로 필터 장치가 자주 고장이 나더라. 그러니까 필터를 자주 갈아주고 점검 주기도 좀 단축해달라. 또 몇 군데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아마 막 세세히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걸 의제로 해서 그 우려를 전달하는 형식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뭐 그 말을 듣고 무시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서로 한일 간에 지금까지 계속 이 현 정부대로 좋아지고 있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국민들도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8개연의 수산물 수입 안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확언을 하는 그런 그 합의 내지는 서로 간의 그 논의 자체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